대운이 바뀌면 사건이 먼저가 아닙니다. 생각의 결이 먼저 바뀝니다. 같은 환경, 같은 사람, 같은 조건인데도 인생이 갑자기 다른 레일로 들어갑니다. 이걸 체감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달라졌는데 그게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먼저 달라진 느낌. 그게 대운입니다. 오늘은 대운의 구조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왜 10년씩인지, 왜 사람마다 대운수가 다른지, 왜 같은 생일인데 남자와 여자는 방향이 갈리는지, 그리고 그 대운을 내 사주 원국에 어떻게 꽂아서 해석하는지, 이 네 가지를 오늘 끝냅니다. 이 흐름은 지나가면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구독으로 이어두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두십시오. 대운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3살부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6살, 어떤 사람은 8살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나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누구나 10년 단위로 바뀝니다. 3살에 시작했다면 13세, 23세, 33세, 43세, 6살에 시작했다면 16세, 26세, 36세, 46세, 이런 식으로 10년씩 흐릅니다. 그러면 왜 10년씩이냐? 이건 예순갑자의 흐름 때문입니다. 갑자, 을추, 병인, 정묘, 무진, 이런 식으로 천간과 지지가 하나씩 짝을 이루면서 60개의 단위로 순환합니다. 대운은 이 예순갑자의 흐름 위에 올라타 있어요. 내 월주에서 출발해서 이 흐름을 따라 순서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10년씩 하나의 간지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대운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마다 시작 나이가 다른가? 이걸 이해하려면 반드시 절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절기가 먼저입니다. 사주는 양력 달력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력 1월 1일이 됐다고 해서 사주에서 새해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주는 태양의 위치, 즉 절기를 기준으로 월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양력 1월 1일이 됐다고 해서 사주에서 새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춘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인월로 들어가면서 새해의 운세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월이 달력이 아니라 절기로 바뀐다는 말은 사주에서 모든 계산의 기준이 절기라는 뜻입니다. 월주가 절기로 결정되고 대운도 절기로 계산됩니다. 달력을 보는 게 아니라 절기를 보는 겁니다. 절기는 24절기가 있고 그 중에서 사주 명리에서 실제로 쓰는 건 12절기입니다. 입춘, 경치,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할로, 입동, 대설, 소한, 이 12개가 월을 나누는 스위치입니다. 입춘이 넘어가면 인월이 됩니다. 경칩이 넘어가면 묘월이 됩니다. 청명이 넘어가면 진월이 됩니다. 이 절기가 넘어가는 순간을 절입이라고 합니다. 절입 전까지는 이전 월이고 절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다음 월로 바뀝니다. 이 절기는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만세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는 경칩이 3월 5일이고 어떤 해는 3월 6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세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으로 짐작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대운수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대운수가 뭐냐? 내가 몇 살부터 대운이 시작되는지 그 숫자입니다. 대운은 월주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태어난 그 계절, 그 월주에서부터 대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 태어난 날의 월주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순행인지 역행인지를 결정합니다. 순행은 예순갑자의 흐름대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역행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 방향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태어난 해 년간, 음양과 성별의 조합입니다. 규칙은 하나입니다. 남자가 양간년에 태어나면 순행합니다. 여자가 양간년에 태어나면 역행합니다. 남자가 음간년에 태어나면 역행합니다. 여자가 음간년에 태어나면 순행합니다. 양간은 갑, 병, 무, 경, 임입니다. 이 5개입니다. 음간은 을, 정, 기, 신, 개입니다. 이 5개입니다.
예를 들어 1958년은 무술년입니다. 무는 양간입니다. 그러면 58년생 남자는 양간년에 태어났으니 순행입니다. 58년생 여자는 양간년에 태어났으니 역행입니다. 같은 생일이어도 남자와 여자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게 왜 다르냐? 이건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양의 기운은 확장이고 순환이며 음의 기운은 수렴입니다. 남자의 양과 여자의 양은 작용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양간년에 태어나도 남자는 그 기운을 앞으로 받아 나가고 여자는 그 기운을 거슬러 수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대운의 방향이 갈리는 구조입니다. 이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운수 계산의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방향을 모르면 날짜 계산이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이 결정됐다면 이제 날짜를 셉니다. 순행인 사람은 태어난 날로부터 다음 절기까지 날짜를 셉니다. 역행인 사람은 태어난 날로부터 이전 절기까지 날짜를 셉니다. 예를 들어 3월 11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해 경칩은 3월 5일이었습니다. 역행인 사람이라면 이전 절기인 경칩까지 거꾸로 세야 합니다. 3월 11일에서 3월 5일까지, 10일에서 5까지 가면 6일입니다. 이 6이라는 숫자가 생겼습니다. 순행인 사람이라면 다음 절기인 청명까지 셉니다. 청명은 보통 4월 4일이나 5일 즈음입니다. 3월 11일에서 4월 4일까지 세면 24일 정도가 됩니다. 이 숫자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 숫자를 3으로 나눕니다. 3으로 나눈 몫이 대운수입니다. 나머지가 1이면 한 살을 더합니다. 나머지가 2이면 한 살을 더합니다. 나머지가 0이면 그대로 씁니다. 6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이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러면 대운수는 2세가 됩니다. 24를 3으로 나누면 몫이 8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러면 대운수는 8세가 됩니다. 같은 날에 태어나도 순행인 사람은 대운수가 8이고 역행인 사람은 대운수가 2입니다. 이렇게 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세력마다 숫자가 1년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만세력은 대운수가 6인데 다른 만세력은 7입니다. 이 차이는 절입시간 때문입니다. 절기는 단순히 날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이 경칩이지만 실제로는 오후 5시 46분에 경칩이 시작됩니다. 오후 5시 46분 이전에는 아직 인월이고 그 시각을 넘어가야 묘월로 바뀝니다. 이 절입시간까지 계산해서 대운수를 내는 만세력이 있고 그냥 날짜만 보고 계산하는 만세력이 있습니다. 절입시간까지 반영하면 날짜 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1년 차이를 만듭니다. 이게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밀도의 차이입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 대운이 실제로 원국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루겠습니다. 구독으로 이어두시면 다음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대운수가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운수가 6이라면 그 사람은 6살부터 첫 번째 대운이 시작됩니다. 16세에 두 번째 대운, 26세에 세 번째 대운, 이렇게 10년씩 순서대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각 대운의 글자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내 월주에서 출발해서 순행이면 예순갑자 흐름대로 앞으로 이동하고 역행이면 거꾸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내 월주가 정사라고 합니다. 순행이라면 다음은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합니다. 역행이라면 이전으로 갑니다. 병진, 을묘, 갑인, 개축, 임자 이렇게 거꾸로 이동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대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만세력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예순갑자 순서를 알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대운수에서 정확히 그 나이가 됐을 때 바로 바뀌는 거냐?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리느냐? 이건 현업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개인적인 관찰을 말씀드리면 대운이 바뀌는 것은 스위치처럼 딱 켜지는 게 아닙니다. 전환대처럼 번지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26세의 대운이 바뀐다고 해서 26세 생일 당일부터 바뀌는 게 아니에요. 26세가 되기 전으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운수에서 1을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도 씁니다. 대운수가 6이라면 실제 체감은 7세 즈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관찰입니다. 이건 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담을 통해 확인된 경험적 관찰입니다. 만 나이로 보는 것이 가장 현실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운을 원국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봅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면 어디에 작용하느냐, 월주에 작용하느냐, 일주에 작용하느냐, 아니면 연주에 작용하느냐, 이렇게 자리를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대운은 한 자리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원국 내 기둥 모두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 네 기둥 모두가 대운 글자와 동시에 반응합니다. 합도 일어나고, 충도 일어나고, 형도 일어납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갑인 대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갑인이라는 글자는 원국의 네 기둥 모두와 관계를 맺습니다. 연간의 임수와도 반응하고, 월지의 자수와도 반응하고, 일간의 간목과도 반응하고, 시지의 오화와도 반응합니다. 동시에 다 작용합니다. 그래서 대운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 꽂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이 글자가 들어옴으로써 원국 전체의 관계망이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원국 전체의 구조 조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운이 원국 전체에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글자에 균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포인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원국에서 이미 과다하거나 과소한 부분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원국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 글자가 들어오면 부분이 아니라 구조 전체가 완성되는 느낌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간목일간인데 원국의 수가 너무 많은 사주가 있습니다. 수생목을 한다고 해서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목이 수에 빠져버리는 수다목부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목이 강해져야 합니다. 목이 강해지면 과다한 수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절실하게 기다리던 글자는 목 기운입니다. 만약 인묘 대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글자가 원국 어디에 꽂히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이라는 글자 하나가 들어오는 것만으로 수가 과다하던 구조가 바뀝니다. 목이 강해지면서 인성의 과다함이 소화됩니다. 이게 구조가 좋아지는 겁니다. 어디에 꽂혔는지가 아니라 원국에 필요하던 기운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핵심입니다. 이것처럼 절실하게 필요하던 글자가 들어올 때는 개별로 따질 필요 없이 통으로 좋아집니다. 반대로 이미 과다한 기운이 더 들어오는 대운은 통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대운이어도 사람마다 체감이 다릅니다. 내 사주에서 그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그 글자를 필요로 하는 구조인지 아닌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대운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좋은 오행, 나쁜 오행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사주 구조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잡아도 대운 해석의 절반은 정리됩니다. 이런 해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해두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대운의 천간과 지지를 나눠서 볼 것이냐, 통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대운 하나에는 천간과 지지가 함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신대운이라면 천간은 경이고 지지는 신입니다. 이걸 5년씩 끊어서 천간은 앞 5년, 지지는 뒤 5년으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운의 천간과 지지는 원래 하나의 쌍입니다. 경과 신은 동시에 들어옵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5년씩 나누면 실제 작용을 반쪽씩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긋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끊어서 보면 논리가 맞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같은 대운 안에서 앞 5년과 뒤 5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해석이 충돌합니다. 통으로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천간과 지지는 동시에 들어와서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역할이 다릅니다.
천간은 표면 위로 드러나는 현상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지진은 시간이 지나야 체감됩니다. 계절도 그렇습니다. 입춘이 들어왔다고 해서 당장 봄 같지 않습니다. 이날은 분명히 봄이지만 날씨는 아직 차갑습니다. 지진은 이렇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그 기운이 체감됩니다. 천간은 빠르게 반응하고 지진은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경신대운이라면 경이라는 천간은 비교적 빠르게 외부에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신이라는 지진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야 체감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동시에 들어온 것이고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5년씩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대운에서 천간과 지진은 각각 원국의 어디에 더 민감하게 연결되느냐? 단식으로 빠르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운의 천간은 원국의 월간과 대입해봅니다. 대운의 지진은 원국의 일지와 대입해봅니다. 이게 가장 빠르게 연결고리를 잡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대운은 원국 전체에 작용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포인트를 잡을 때 이 단식 방법이 가장 빠르고 명확합니다. 여기서 충이 생기는지, 합이 되는지, 어떤 십성이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 원국 전체로 확장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운과 원국의 관계를 볼 때 삼합이나 방합이 완성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국의 사화와 축토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글자는 원래 같은 에너지로 묶이지 않습니다. 사화는 화이고 축토는 토입니다. 따로 있으면 각자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유금대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사, 유, 축이 삼합을 이루면서 금국이 됩니다. 이 순간 사화와 축토는 더 이상 화와 토가 아닙니다. 금, 기운으로 전향됩니다. 사화가 원래 화였음에도 유가 들어와서 삼합이 완성되는 순간 금의 에너지 방향으로 협력합니다. 이게 대운이 원국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이 글자가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들어온 글자 하나로 인해 원국 안에 있던 글자들의 관계망 자체가 재편됩니다. 이걸 구조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원국에서 흩어져 있던 에너지들이 한 방향으로 결집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원국에 겁재와 편재가 있는데 유금대운으로 삼합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겁재는 주변 사람, 동료 혹은 경쟁자를 의미합니다. 편재는 사업이나 재물 혹은 외부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유대운으로 금으로 결집되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만드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더라. 이런 식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유금 기운이 흐르면 그 10년은 사람을 통해 재물을 만드는 감각이 살아있는 시기입니다. 하는 것마다 돈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실력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운이 바뀌면 그 감각이 사라집니다. 똑같이 했는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게 대운이 바뀐 겁니다.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읽고 그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대운과 세운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 둘의 역할이 다릅니다. 이걸 혼동하면 해석이 흐려집니다. 대운은 10년 동안 깔리는 판입니다. 내 인생의 프레임을 바꾸는 힘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관성으로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게 대운입니다. 세운은 1년 단위로 들어오는 트리거입니다. 그 판 위에서 실제로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를 만드는 게 세운입니다. 예를 들어 대운이 좋은데 세운이 안 좋은 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반적인 방향은 좋지만 그 해만큼은 특정 사건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운이 안 좋은데 세운이 좋은 해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반적인 흐름은 어렵지만 그 해만큼은 특정 사건에서 반짝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게 체감하는 시기는 대운이 좋고 세운도 좋을 때입니다. 이 둘이 겹쳐야 운을 강하게 체감합니다. 대운이 좋다고 해서 그 10년 내내 좋은 사건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운의 흐름에 따라 좋고 나쁜 해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의 판 위에서 세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게 대운의 역할과 세운의 역할이 다르다는 핵심입니다. 대운은 부대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의 문제이고
세우는 그 부대가 어떤 전투를 치르느냐의 문제입니다. 배치 자체가 잘못됐으면 세운이 아무리 유리한 날씨여도 전투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배치가 잘 됐으면 세운의 좋은 시기에 결정적인 전진이 가능합니다. 운의 사이클도 짚어둡니다. 보통 운의 흐름에는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순환이 있습니다. 이 순환이 약 6년 단위로 돌아갑니다.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추 이런 지지의 흐름으로 계절이 돌아갑니다. 이 6년이라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운을 5년씩 나눠서 보는 논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대운의 천간과 지지는 하나의 쌍이기 때문에 통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운이 실제로 체감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운이 바뀔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건 사건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운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오면 사람들은 보통 당황합니다. 나 왜 이러지? 왜 갑자기 이게 하기 싫어졌지? 왜 갑자기 저 사람이 불편해졌지? 이런 질문들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이건 성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대운이 바뀌면서 내 인지의 기본값이 재조정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고착화됐던 관성, 사상,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태도가 운에 의해서 바뀝니다.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었으니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니 사건, 사고가 다른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대운이 좋아지면 생각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이고 수축적이던 생각이 긍정적이고 확장적인 쪽으로 바뀝니다. 대운이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면 반대입니다. 잘 되던 것들이 귀찮아지고 피하고 싶어지고 축소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대운의 진짜 작동 방식입니다. 사건이 먼저가 아닙니다. 생각이 먼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대운이 바뀌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느냐? 대운이 전환되기 전에 반드시 구조조정 성격의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구조조정 사건이 이전 대운의 관성을 끊어냅니다. 인간관계가 재편됩니다. 하던 일이 마무리되거나 끊깁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운이 아닙니다. 이건 다음 대운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전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새 구조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바뀌기 전에는 항상 정리 구간이 옵니다. 이 정리 구간을 불운이라고 읽으면 잘못된 겁니다. 대운의 전환 구간은 불운이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관계가 갑자기 정리되고 있다면, 지금까지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안 풀리기 시작했다면, 지금 있던 자리에서 이유 없이 밀려나는 느낌이 든다면, 이게 다음 대운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대운이 나쁜 걸로 읽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이 상태를 재배치 구간으로 읽으면 다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현상인데 읽는 기준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운을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운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 흐름이 어떤 구간인지를 정확하게 읽느냐 못 읽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대운수는 내 생일과 절기 사이의 날짜를 3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순행인지 역행인지는 태어난 해, 년간, 음양과 성별로 결정됩니다. 대운은 원국 내 기둥 모두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어디에 꽂히느냐 보다 원국의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하던 기운이 들어오면 부분이 아니라 구조 전체가 완성됩니다. 대운은 판을 만들고 세운은 그 판 위에서 사건을 만듭니다. 대운이 바뀔 때는 생각이 먼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준들이 정리됐다면 지금 내가 어떤 대운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운이 좋다고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구간이 어떤 구조 위에 있는지를 먼저 읽으십시오. 대운이 어렵다고 그냥 버티지 말고 지금 무엇이 정리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움직이십시오. 댓글로 선언해 주십시오. 나는 내 운을 뛰어넘는다. 다음 영상은 이 흐름에서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룹니다. 구독해 두셔야 놓치지 않습니다.